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고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굉장히 요새 말 많죠.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라느니, 아니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해서 D램 수요가 급감할 거라느니, 아니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어디를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효자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과연 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파운드리며 팹리스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또 뭐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정말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도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는 반도체가 뭐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 과학 시간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물질은 도체와 부도체로 나뉘어요. 도체는 뭐냐?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반도체는 바로 이 가운데, 전기가 통하기도 했다가 통하지 않기도 했다가, 이게 바로 반도체죠. 그럼 이 반도체는 어디에 쓰이냐? 바로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이 전자세계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0은 뭘까? 0은 바로 false, 꺼진 거예요. 그리고 1은 true, 켜진 거죠. 꺼지려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켜지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반도체는 0과 1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도체 설명이에요. 반도체 설명 끝. 이 반도체는 또 둘로 나뉘어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연산하는 반도체죠.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같은 머리를 쓰더라도 우리가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랑 수수께끼를 풀 때는 서로 다른 머리를 쓰잖아요. 이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도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또 둘로 나뉘어요. 뭐가 이렇게 나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바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이 휘발성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임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정보가 날아가는 메모리예요. 휘발성이죠.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했다가 저장한 상태로 쭉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비휘발성 메모리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뉘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나무에서 과일을 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일 창고가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과일을 하나 딴 다음에 다시 과일 창고에 가서 과일을 놔두고, 다시 와서 과일을 따고, 또 하나를 딴 다음에 또 놔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뭘 써요? 바로 이 바구니를 쓰죠. 이 바구니를 써서 일단 과일을 따서 과일을 바구니에 저장을 해요. 막 따는 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썩은 거는 골라내고 우리한테 필요한 과일만 남겨서 바로 이 과일 창고로 갖다 놓죠. 여기 있네? 여기다가 CG 좀 넣어주세요. 여기 과일 이렇게 CG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과일을 여기다가 비워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과일은 날아가고 과일은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게 되죠. 바로 이 과일 창고가 비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이 바구니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휘발성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뭐냐? 바로 D램이에요. 그 유명한 D램.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죠. 낸드예요.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 설명이 벌써 끝났어요. 정말 쉽죠? 근데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DDR5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뭐 이런 뉴스가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어요. 그럼 이 DDR5는 또 뭐냐? 우리는 바로 이 D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D램의 성능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용량이 있겠죠. 이 용량은 뭐냐? 말 그대로 바구니의 크기예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살 때 램이 8GB니 16GB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8GB는 16GB에 비해서 좀 더 작은 바구니, 16GB는 큰 바구니라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다잉 램이라고.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구니가 크면 당연히 좋겠죠. 과일 따기를 할 때 임시로 사과도 넣어놓고 배도 넣어놓고 감도 넣어놓고 이러면 더 과일 따기 작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D램의 성능이라는 게 당연히 용량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램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 바로 DDR이라는 용어죠. 이 DDR이 뭐냐? 바로 이 D램의 속도와 관계된 용어예요. 옛날에는 D램 중에 SDR D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S가 뭐냐? 바로 싱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DDR D램이에요. S가 싱글이었잖아요. 바로 D는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SDR 때는 우리가 과일을 한 손으로만 땄어요. 그런데 DDR이 발명된 다음에 DDR은 이 과일을 두 손으로 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는 속도는 한 손으로 딸 때보다 두 손으로 딸 때 더 2배로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DDR D램은 SDR D램의 정확히 2배가 빨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DDR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DDR보다 더 빠른 걸 원했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바로 이 한 손에 담을 수 있는 과일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손의 움직임을 빠르게 해서 1초에 최대한 많은 양의 과일을 따던가. 그런데 우리가 한 손에 들 수 있는 사과는 사실 하나 이상 들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D램이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의 전달 횟수, 1초에 D램이 몇 번의 정보를 전달하는가, 그 횟수를 늘리기로 했어요. 그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정확히 2배로 뛸 때마다 이 DDR 뒤에 붙는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DDR2, DDR3, DDR4, DDR5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DDR이 1초에 사과를 2개를 옮겼다. 그러면 DDR2는 4개를 옮기고 DDR3는 8개를 올리고 DDR4는 16개를 옮기고 DDR5는 32개의 과일을 1초에 옮길 수 있다는 거죠. DDR, D램 설명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 뭐다? 바로 반도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우리나라 수출에 반도체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거의 약 20% 정도를 바로 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 물량 가운데서도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7월 기준으로 이 반도체 수출 총액이 약 79.6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49.7억 달러 정도예요. 약 8분의 5 정도를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이 D램 시장, 이 D램 전 세계 시장을 3개의 회사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3개의 회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예요. 지금 이 세 회사, 이 순위 그대로예요. 1, 2, 3위거든요. 근데 그 중에 1, 2위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라는 거죠. 말 그대로 D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D램이 힘드냐? 그리고 이 D램이 지금 힘든 건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D램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전망은 좋나? 이런 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D램은 잘 나갈 겁니다. 100%예요. D램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D램이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품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 D램은 부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D램도 잘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 만드는 기업들이 새 휴대폰을 내놔야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 잘 팔리고, 기업들이 휴대폰을 잘 안 만드는 시즌에는 당연히 이 D램도 잘 안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D램 수요는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이폰 11이 출시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 11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폰 11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아이폰 11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어요. 살 사람 다 샀어. 그러면 애플이 당연히 이 아이폰 11의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D램 수요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폰 12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당연히 D램 수요는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거를 바로 D램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터졌어요? 바로 코로나19가 터졌죠.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잘 안 만들어요. 이 아이폰 11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만들던 것도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예정돼 있던 것도 뒤로 밀려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구축하는데도 바로 이 서버용 D램이라는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서버도 못 만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 산업의 전망은 밝아요.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SK하이닉스가 DDR5라는 걸 세계 최초로 내놨대요. 겁나 빠른 DDR5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언론 플레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이 DDR5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이 세 회사는 아직 DDR5를 제대로 생산을 안 하고 있냐? 바로 DDR5와 호환되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D램이라는 건 DDR5 신제품이 나왔대, 바로 쓰자, 이게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DDR5가 나와도 반드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과 호환되는 시스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DDR5가 출시가 돼봤자 이 시스템 반도체가 개발이 안 되면 DDR5의 출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아직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봤자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이 시스템 반도체만 개발이 된다면 결국 이 DDR5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D램 생산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서버용 D램이에요. 4차 산업혁명 때문이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중요 기술들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주로 5G,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 서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버용 D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버용 D램, DDR5, 이번에 개발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이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무려 인텔이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텔이 이 DDR5를 호환하는 시스템 반도체,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를 2021년에 출시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DR5와 호환되는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가 2021년에 개발이 되면, 그러면 DDR5 서버용 D램은 당연히 호환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SK 하이닉스의 기사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인텔과 협력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D램 산업이 잘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화웨이예요. 이 화웨이는 지금 이 D램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화웨이 쇼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무슨 일이냐? 바로 이 미국과 화웨이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화웨이는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핸드폰에는 당연히 D램이 들어가요. D램 시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세 개의 회사가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웨이도 이 세 개의 회사로부터 D램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 자, 너네는 앞으로 화웨이에 D램을 공급을 하지 마라. 왜냐면 화웨이는 굉장히 나쁜 기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얘네의 판매처가 사라진 거죠. 이 삼성전자 전체 D램 판매의 약 3%, 그리고 SK 하이닉스 전체 D램 판매의 약 11% 정도를 팔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이래서 D램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화웨이가 지금 D램을 당장 공급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D램 공급이 끊기기 전에 지금까지 발주량의 2배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웨이는 약 2년 동안 쓸 수 있는 D램을 비축해 놓은 상태라고 해요. 이 3분기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D램 사업부는 오히려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화웨이 쇼크가 아니라 화웨이 특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만약에 화웨이가 결국 D램 공급이, 화웨이로 향하는 D램 공급이 모두 끊긴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3%와 11%의 공급은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화웨이가 망한다고 해서 핸드폰이 망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화웨이가 핸드폰을 못 만들게 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안 써요?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핸드폰을 써야 돼요.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삼성폰을 쓰거나 애플폰을 쓰겠죠. 그럼 아까 이 기업들이 화웨이에 팔던 걸, 그 물량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결국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화웨이 쇼크는 정말 일시적일 뿐 D램 전체 시장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무게추가 살짝 기우는 느낌도 요새는 들고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D램,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 DDR,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쉽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옵니다.